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강 텐트메이커 강의를 맡은 강마리아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4강 텐트메이커 강의를 통해서 텐트메이커는 무엇인지, 텐트메이커 선교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왜 우리가 텐트메이커 선교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성서적, 역사적 모범은 누구인지, 텐트메이커 선교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그러면 취약점이 있다면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실제로 텐트메이커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텐트메이커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대로 선교사들은 생활비 전체나 일부분을 스스로 충당하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다. 자, 그럼 텐트메이커는 무엇일까요? 텐트메이커 자비량 선교의 어원은 사도행전 18장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텐트메이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사도 바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며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 텐트메이커는 직업을 가지고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전통적인 선교사 신분의 목사나 전도사들의 거주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전 세계의 80%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재 선교 상황에서 자비량 선교, 텐트메이커는 새 시대의 선교 전략 대안으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이나 중국, 인도 등 현재 상황을 전통적인 선교사 신분으로 입국하여 거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포기할 수 없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포기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러한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텐트메이커 선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선교 전문가에 따라서 텐트메이커 선교 전략은 여러 가지 명칭을 갖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자금으로 스스로 충당한다고 하여서 자비량 선교, 평신도들이 하는 선교라 하여서 평신도 선교, 목사나 전도사 같은 직업적 선교사가 아닌 선교사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고 해서 비직업적 선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문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선교다 하여서 전문인 선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 왔습니다. 그러면 텐트메이커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교학자 패트릭 라인은 텐트메이커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T1, T2, T3, T4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서 T자는 텐트메이커 약자 T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T1은 직업 때문에 해외에 근무하게 된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직업 때문에 해외에 거류게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T1 선교사의 약점은 선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어떤 훈련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외국에 가서 살다 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T2는 무엇인가? T2는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하는 선교사 크리스천입니다. 회사를 통해서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가지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가 있고 회사 일을 하는 시간 외에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T2의 문제는 많은 시간을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고 해외 지사에 머무르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들어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T3는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 크리스찬입니다. T2하고 다른 점은 선교사의 신분을 이해하고 후원하려는 성격을 가진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크리스찬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의 직원으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에 임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크리스찬 기업이 있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으로는 저희가 이랜드를 꼽을 수가 있죠.
저랑 자비량 선교훈련을 함께 받은 동기 선교사 한 분은 이랜드 직원이셨습니다. 이랜드 직원인데 해외 지사로 파견을 가셔서 그 해외에서 현지 직원들의 복지를 담당하고 또 그 회사 주변에 학교나 유치원 같은데 교육 사업을 후원하는 그러한 담당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을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이셨습니다. 이처럼 선교사의 신분을 숨기면서 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T4는 학생의 신분으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문이 닫혀 있는 지역이 제일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학생 신분이라 학생 비자를 받아 거주하며 공부하며 선교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졸업을 하지 않고 계속 학교에 소속되어 학생 비자의 신분으로 거류하게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경제적으로 100% 교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자립이 불가하지만 자비량 선교라고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일반 풀타임 선교사와 같이 모국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 생활하게 됩니다. T1, T2, T3, T4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T1이나 T2는 직업 때문에 해외 체류하며 잠시나마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인데 교회나 선교 단체하고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T1이나 T2의 경우가 해외 체류의 계획이 있다면 교회나 선교부와 상담을 하고 안내를 받으셔서 기본적인 선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준비해서 해외에 나가신다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의 일에 동참해 자비량 선교사적인 삶을 잠시나마 살아보고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T3와 T4를 구분한다면은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또 학생의 신분으로 풀타임 사역에 임하는 케이스라 선교 단체나 교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두 가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선교사였고 학생의 신분으로 선교사였고 그러나 이분들의 속성은 선교사이십니다. 그럼 텐트 메이커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교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 세계의 선교지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선교사들을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에 보면은 거주 비자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80%는 선교사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사를 원치 않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자공학, 건설, 경제학, 생물학, 언어학, 의학, 산업공학, 통계학, 예술, 스포츠 등의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기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뚜렷한 기술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선교 파송국의 교회의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교회나 선교단체가 풀타임 선교사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로 선교사를 보내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미개척 새로운 나라들을 선교사를 보내는 것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량 선교사들이 늘어난다면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고 더 많은 선교사, 더 많은 나라에 보내어 선교의 비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 세계가 지구촌화되어 가면서 평신도들이 해외 취업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뿐 아니라 자녀를 유학 보내시는 가정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엄마들이 보통 따라 나가시는데요. 간단한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받고 나가신다면 자녀가 학교 간 사이에 어머니들께서는 선교사로서 잠시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오늘의 평신도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촌 교회만 해도 단기 선교팀 여름에 자비를 들여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을 돕고 잠시나마 선교사적 삶을 살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귀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텐트 메이커의 성서적이나 역사적 모본이 있는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서적 모본을 보면은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은 전적으로 선교를 하셨지만 그 전에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텐트 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며 그것으로 생활을 충당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후원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다 스스로 했다고 여겨집니다. 되도록 자립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스스로 모본을 보이고 또 주변의 제자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키워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역사적 모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모본으로는 첫 번째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와요. 예,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선교사이며 영국에서 그의 직업은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본국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 저희가 읽은 윌리엄 캐리의 말씀이 있었죠. 해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대로 선교사들은 생활비 전체나 일부분을 스스로 충당하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다. 이 말이 이제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세람포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며 세람포 선교 원칙을 선언했는데 그것이 자립, 자전, 자치, 3자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그들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원주민들에게도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자립한다, 자립. 우리는 스스로 전도한다, 자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행정 조직을 꾸려나간다, 자치. 이게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나가서 동역으로 일하는 현지인들에게 이거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 전도해야 된다. 그들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 제 경험으로 선교에서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교지의 현지인들이 모든 사역을 선교사에게 의존하다 보면은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사역이 진행되지가 않고 그 사역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들은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지인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 해나가려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되고 또 그들이 스스로 전도하며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그들이 교회의 행정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현지인들을 양육하고 준비하는 것은 선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중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이며 통역가, 번역가이신데 영국에서 파송되신 중국 선교사이십니다. 동인도 회사에서 통역의 일을 25년 정도 하며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며 중국 선교에 결정적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역할을 하면서 훌륭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텐트 메이커의 준비 이전에 저희가 텐트 메이커의 취약점과 대비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텐트 메이커가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취약점은 무엇인지 저희가 아까 공부한 T1, T2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텐트 메이커는 그의 선교에 대한 교회나 선교단체의 감독이 없으므로 방종한 삶이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성서적으로 영적으로 선교 준비가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사업에 바빠서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일을 등한시하고 궁극적으로 선교 자체를 태만히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한 선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보면은 첫째, 개교회나 선교단체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 게 좋습니다. 해외에 나가기 전에 교회와 상담하여서 필요한 성경 공부가 무엇일지 선교 안내를 받고 교회 파송을 받고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후원을 교회에서 받지 않더라도
계속 선교부나 교회와 소통을 하면서 선교지 소식과 본인의 소식을 전하고 기도 편지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하며 교회 감독과 지시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선교지로 떠나기 전 어느 정도의 선교 훈련을 받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훈련이 전도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폭발 훈련이나 일상 전도, 생명의 날이 등과 기본적인 양육 선교 공부를 하고 분명 선교부에서 안내해주는 최소한의 선교 훈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 상식을 조금 가지고 나간다면 가지고 나가신 분과 가지고 나가지 않으신 분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선교 현지의 상황을 빨리 파악하며 현지 선교사들과 팀 사역 또는 협력 사역으로 선교 장애 요소를 극복한다. 네 번째, 현지에 있는 선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움을 얻음과 동시에 그를 파송한 지역 교회나 선교 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나가는 경우에 각 나라에는 선교사들의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회가 그 단체에 소속이 가능합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선교지의 소식이나 모든 선교 자료들을 공유할 수가 있고 또 건강한 선임 선교사들, 동료 선교사들, 소명이 같은 분들 그런 분들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항상 함께할 수 있고 동역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교의 터가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째, 영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신다면 그런 삶을 선교지에서도 지속하며 영적 성숙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적 중요성, 텐트메이커 선교는 직업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입니다.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되고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뢰받는 크리스찬으로 삶을 산다면 현지인들과 폭넓은 교제를 통해 개인 전도의 문도 열릴 수가 있고 또 그 나라에 기여하면서 선교적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적 전문성. 사역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전도를 잘한다든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든가 설교를 잘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문성인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교 사역에 최대한 이용하여 선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개인 전도와 양육입니다. 개인 전도를 위해서 전도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 중에 새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새 생명의 삶의 인도자반이나 조장의 역할을 충분히 많이 하신 분이라면 자기가 전도한 개인 전도에 대해서 양육하는 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전문인이나 자비량 선교사의 훈련을 받고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말씀하시면 각 선교 단체마다 전문인 자비량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선교 훈련을 6개월 받고 나갔습니다. 교회의 안내를 받으시고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역적 전문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 지역의 역사나 언어나 문화를 이해해야 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나라를 이해하면은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텐트메이커 선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 한 가지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니어 선교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하시고 일정 기간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이 받는 연금 등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하면서 선교지에 가셔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시는 시니어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자비량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텐트메이커 선교, 자비량 선교가 필요시되고 점점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각 교회들은 텐트메이커 선교사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팀을 만들어야 되고 이들의 선교를 보호하고 이들의 선교를 후원하는 팀을 만들어서 이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지구촌교회에서 많은 텐트메이커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우리의 사명인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제4강 텐트메이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